감금 피해자이면서 범죄 가해자인 캄보디아 송환 64명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이번 주 첫 합동 TF회의를 열며 공조 강화에 나섰지만 배후 중국계 조직과 현지 부패 사슬 고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 분납과 대두 수입, 트럼프 대통령과 삼성현대 등 재계 총수 골프 회동으로 관세 후속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이 마스크로 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캄보디아 송환 64명에 대한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죠.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밝힌 대로 송환된 64명 모두가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노쇼 사기에 연루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도 있겠지만 마약 복용 여부와 혐의점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여기에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 충청도의 경찰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청 이런 6곳에서 지금 경찰이 이제 분산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문 경찰서에서 송환된 남성이 리딩방 그 사기 통장의 명의자로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앞서 보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 중으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대규모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결국 이 쟁점을 좀 짚어보면 경찰이 송환된 이 64명이 납치 감금을 당한 뒤에 협박에 못 이겨서 범죄에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것을 알고도 가담했는지 이 여부를 좀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해서 중책을 맡았다면 이제 실형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이제 관련된 법원 판결 사례가 있어서요.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을 해갖고 이제 피해자를 유인하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한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이제 자발적으로 가담을 했고 그다음에 거액의 피해를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과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있는데. 그 캄보디아 투자 사기 조직에서 이제 계좌를 관리한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선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법원은 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이제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기를 당하고 감금이 됐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그러니까 처벌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징역 4년이 선고된 실제 판례를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범죄에 가담을 했다면 처벌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가해자를 데려왔다. 아직 현지에 남아있을 이 납치 피해자를 찾아내는 데는 송환하는 이런 작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부도 이제 그 점을 의식해서요. 이번 주에 이제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 팀 첫 회의를 열고 이제 공조에 나섰는데요. 정부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이제 발견이 되고 이러게 될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즉각 이제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한국인이 이제 수색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또 이제 구조를 하도록 그렇게 또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추방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김진아 이제 단장 관련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기술 협력,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 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캄보디아 사기 관련된 한국인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나와서 있기도 하고 해서 동남아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는데 체포가 될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데려온다 이런 방침이에요. 네. 자, 그런데 캄보디아 전역에 만들어진 이제 범죄 단체죠. 이 웬치라고 하는데 감금 폭행당한 게 우리 국민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이 지난 5월에 동남아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활개를 친다고 하면서 성명을 냈는데 그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그러니까 고액의 알바 수익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비단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미주 등 전 세계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런 범죄의 배후에는 중국계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계 조직이 범죄 조직이 이제 중국의 단속을 피해서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뭐 호텔 그리고 카지노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뭐 보이스피싱 사기라든가 또 로맨스 사기, 로맨스 스캠 뭐 이런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계 범죄 조직이 결국에는 캄보디아 현재 이런 부패된 고위급 공무원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지금 거죠?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추정을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범죄 온상이 유지되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캄보디아 현지 부패 공무원들이 예. 뒤를 봐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제 고위 관리자가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온라인 사기에 이제 동원된 그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위협을 하고 또 이 실태를 폭로하려는 시민 사회 활동가들을 탄압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머니가 이제 막 캄보디아로 넘어 들어오면서 뭐 유흥, 관광 산업 이런 게 막 활개를 쳤는데 예. 거기에 일부 중국 부호들이 이렇게 연루됐다. 뭐 이런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캄보디아 정부가 그걸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의혹 그리고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관련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예. 캄보디아 경찰들은 어느 호텔에 누가 몇 명 감금되는지 그 사람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차이나 조직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그쪽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미국 의회가 설립한 미국 평화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예. 이 평화연구소가 이런 범죄단지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에서 아주 기승을 부리는데 이게 캄보디아 정부의 비호 속에서 연간 이렇게 창출하는 수익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 그러니까 한 125억 달러나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 추산을 내놓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단지의 사기 산업이 막 기승을 부리고 이게 캄보디아 당국의 경제 이권과 이렇게 결합되는 구조로 보이면서 그럼 우리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할 때 그게 과연 그 응하더라도 형식적이지 않을까? 네. 또 제대로 해줄까? 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거죠. 협조를 좀 끌어내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이런 캄보디아 현재 이제 고위 공무원 비율을 받아서일까요?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그 프린스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죠. 천지 회장이 지금 자취를 감췄다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메르 타임스라고 현지 네. 매체예요. 어제 보도했는데 말씀대로 이제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지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 날 함께 이제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제재가 이제 제재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요. 예. 그러니까 이 천지 회장이 징역으로 최대 40년을 살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무려 21조 원 규모가 압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천지 회장의 경우는 이제 3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군요. 네. 예. 중국에서 1987년에 태어났는데 12월생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최고 실세라면 뭐 아시다시피 훈센 전 총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고문을 맡았고 아들과도 이제 친분을 돈독히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사업을 번창시킨 거죠. 그리고 요번에 태자단지 이제 저희한테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외국인들 이렇게 집단으로 감금을 해갖고 이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이제 하도록 한 그 범죄 단지가 이제 이름이 태자단지인데 그걸 운영을 했어요. 이런 그 프린스 그룹에 대한 이제 미국, 영국 공동 제재 그리고 이제 천지 회장이 사라지다 보니까 프린스 그룹의 이제 계열 은행이 있습니다. 프린스 은행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뱅크런이라는 게 이제 조기에 대규모 뭐 예금을 인출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 사태에 이제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우리 보도에 따르면 이제 프린스 그룹의 서울지사가 강남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막대한 규모의 정말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송환된 이들을 봐도 그렇고 또 캄보디아 범죄 사기에 걸려서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도 보면 거의 다가 좀 20대가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안타깝지만 네. 그러니까 왜 캄보디아에 사기를 당한 20대들은 네. 이게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뭐 월 1,000만 원씩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황당한 문구에 그냥 넘어가서 캄보디아 행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좀 고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욕심에 빠진 거죠. 뭐 그 틀림없이 잘못 판단한 그 책임은 있습니다만
또 그러니까 워낙 취업도 잘 안 되고 빚은 늘고 생활비는 치솟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좀 황당한 그런 고액 수익을 노리는 그런 심정, 그런 환경이 또 좀 우리 현실에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지적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난 17일 나온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청년 취업률이 지금 17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해서 45%로 지금 내려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20대 청년이 또 한 40만 명을 웃돌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20대 가계 내출 이제 연체율이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환경이 조금 또 이들에게 그런 자극을 주지 않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제 청년들 고용 기회 확대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야겠죠. 자, 캄보디아 송환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한미 두 나라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죠. 관세 협상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쟁점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네. 그러니까 지난 15일 날 미 재무장관과 면담을 했고 이튿날은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해갖고서는 우리 그 통상협상 대표단들이 미국과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미국과 막바지 협상의 이제 쟁점을 제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한번 올려봐 주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거죠. 3,500억 달러를 전부 현금 직접 지분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임기 내, 그러니까 2029년 1월이 트럼프 지금 임기 마지막이니까 이전에 다 해라. 뭐 이런 거고. 우리는 이제 외환 보유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한 10년 이상에서 장기 분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주도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처를 선정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도 우리는 이제 승인하고 거부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쟁점인데 이것에 이제 타결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스카 그러니까 한미 조선의 협력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최근에 이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두 수입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후 한 5시 때에 잠시 후에 이제 귀국을 해서 취재진을 만나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YTN이 생중계할 예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골프 회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좀 주요 이슈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후속 협상의 좀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후속 협상을 측면 지원하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유지,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리조트죠. 네. 마로라고 리조트가 있잖아요. 거기 골프장이 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에 이제 골프 회동이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요. 그 천문학적인 AI 프로젝트,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그걸 주도하는 일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를 했고요. 여기에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 기업인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또 현대차의 정유선 회장, 구광모 LG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이제 총수가 총출동한 겁니다. 네. 근데 7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골프 회동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골프를 쳤을까? 이거 되게 관심사잖아요. 근데 백악관이 아직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회동 중에 대화가 이루어졌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타결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그거 좀 우리 총수들이 좀 타진해 보면서 이제 좀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것 외에 또 이렇게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모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관 합동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말에 또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한미 정상이 과연 최종 합의에 좀 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쥐고 있는 거죠. 이제 3,500억 달러 이제 선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결단이 핵심이고요. 관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네. 예.
includes with the European Union, that includ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ll we want to do is be treated fairly. But the fairly is hundreds of billions and even 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it's our national security.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하나오션 뭐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거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미국 제조업, 조선업 수사의 속도를 내고 이제 또 법원도 이제 구속영장을 또 금세 발부를 했네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 국무부가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한국과 이제 단호히 같은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만큼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미국 쪽도 이제 좀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의 타결의 어떤 절충점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테고 실제로도 이제 지금 중국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맹국과 협상에서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좀 절충점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좀 기대 섞인 좀 전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앞으로 추가 제재를 더 할 그런 상황을 지금 직면할 우려가 지금 커져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의 히토류 제재에 대해서 이제 이걸 호주 그리고 베트남 광산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대중 의존도를 줄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뭐 수출이나 공급만 다변화를 해야 될 그런 거기에 박차를 가야 할 그런 시점을 맞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상황과 또 관세 후속 협상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